마트에서 반찬통 하나 사시려다가 요즘 플라스틱은 몸에 안 좋다는데 하며 한참을 들었다 놨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면 이 용기에서 뭔가 유해한 게 나오는 거 아냐? 찜찜한 마음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찬통이나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들, 처음 사용할 땐 사실상 유해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위험하냐고요? 너무 오래 쓰는 그 습관, 그게 바로 진짜 위험입니다. 색이 바래고 긁힌 흔적이 많고 뚜껑이 뻑뻑해질 때까지 쓰는 우리네 정성.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조금씩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밥상에서 반찬과 함께 드시고 계신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전에도 다 플라스틱 썼잖아. 아무 일 없었는데 뭘 그래? 설마 이 작은 통 하나가 사람 몸을 망가뜨리겠어? 하지만 전문가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사 먹는 음식, 가열 방식, 보관 시간, 전자레인지 사용 빈도,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열과 화학 반응에 민감한 환경이 되었고, 그 속에서 노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독성 화합물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에틸렌 PE 같은 소재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안전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새 반찬통이라면 전자레인지에 한두 번 돌리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 통을 6개월, 1년, 혹은 몇 년씩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는 점점 약해지고 표면엔 흠집이 생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모가 계속됩니다. 거기에 뜨거운 음식, 기름기, 세제, 전자레인지 10가지 반복되면 플라스틱 분자가 분해되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게 음식물에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위장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몸 곳곳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호르몬 교란, 만성염증,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62세 여성분이 잦은 소화불량과 설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병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냥 체질이 변했나 보다고 넘기고 있었죠. 하지만 생활 환경을 점검하던 중 그녀가 매일 사용하는 20년 된 반찬통과 전자레인지에 자주 돌리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문제가 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 통은 표면이 뿌옇게 변색돼 있었고 뚜껑은 오래된 자국으로 변형돼 있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실제로 내부 마모로 인한 미세입자 검출이 확인됐습니다. 생활용품 하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괜찮겠지라는 고집이 몸에 쌓여 결국 만성적인 불편함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새 제품이라도 무조건 오래 쓰지 말 것. 플라스틱 용기라면 최대 6개월 사용 후 교체.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유리나 실리콘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 플라스틱에 스크래치, 변색, 냄새가 배어 있다면 미련 갖지 말고 과감히 버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게 나에게 맞는지 다시 점검해보는 습관입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게 지금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바뀌고 있고 환경도 바뀌고 있고 제품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함보다 안전함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단지 반찬통 하나일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건 반찬만이 아니라 내 건강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찬통 하나가 내 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처음엔 조금 과장 같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 우리는 점점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엔 향기가 참 많습니다. 빨래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향, 욕실에 뿌리는 방향제 냄새, 거실에 놓인 디퓨저, 차 안에 늘 있는 차량용 방향제까지. 이런 향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냄새가 나는 제품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실 향기의 정체는 대부분 화학물질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시중 제품에 사용되는 향료들은 거의 전부가 합성향입니다. 그중 일부는 세계보건기구 WHO나 미국 환경청 EPA에서도 호흡기 자극, 피부 트러블,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향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며 계속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향기 제품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습관,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틀어놓고 생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독성 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노출돼도 몸이 금세 회복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몸의 해독작용, 배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성분들이 쌓이고 남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죠. 머리가 무겁다, 눈이 따갑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자주, 너무 반복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들은 단지 몸이 늙어서 생긴 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퍼지는 화학물질에 오래 노출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나 섬유유연제나 방향제처럼 남들도 다 쓰니까 괜찮겠지 하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제품들. 이것들이 한 달, 1년, 5년. 그렇게 누적됐을 때 몸에 남기는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천연향기라고 써져 있어도 실제로는 95% 이상이 합성 성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향이 진할수록 오래 갈수록 우리 몸 안에 남는 잔류물도 훨씬 많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뭘 써야 하냐? 아무것도 못 쓰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과 빈도입니다. 향기 제품을 오래 틀어두지 마세요. 밀폐된 공간이라면 무조건 환기, 섬유유연제도 향기 위주보단 무향 제품 위주로 선택하시고 탈취제나 방향제는 가능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게 거창한 건강관리보다 훨씬 효과적인 내 몸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예민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일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한 번쯤 생각을 바꿔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예전과 다릅니다. 공기부터 제품부터 우리 몸까지 이제 정말 필요한 건 예전처럼 살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활 습관도 사용하는 물건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참 고맙게도 많은 독성 물질을 걸러주고 해독도 잘해줍니다. 하지만 그 해독을 담당하는 간, 신장, 폐 같은 기관들은 60세 이후부터는 기능이 느려지고 반응 속도도 줄어듭니다. 예전엔 방향제 냄새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금방 머리가 띵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 가습기를 틀었을 때 공기가 퀴퀴하거나 목이 칼칼해지는 것도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이 떨어진 걸 의미하죠. 심지어는 가벼운 제품 냄새에도 숨이 가빠지거나 눈이 따끔거리면 그건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예민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남들도 다 쓰는데 나라고 못 쓰겠어?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진 후에야 그 원인을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에서도 조사를 해본 결과 6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내 제품 중 하나가 살충제와 탈취제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모기약, 겨울엔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시더군요. 살충제의 대표 성분인 피레스로이드는 곤충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도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약한 고령층에겐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문도 존재하죠. 탈취제나 곰팡이 제거제에 들어있는 포르말데히드, 염소와 화합물 같은 물질 역시 눈, 코, 기관지를 자극하고 장기 노출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그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67세 남성 박주영 씨는 최근 몇 년간 감기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됐고 집안의 환경 조사를 해본 결과 그의 집 거실과 부엌 곳곳에 향기나는 젤 방향제와 탈취 스프레이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냄새나는 게 쾌적한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휘발성 화학물질 농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목의 이물감과 만성 기침, 눈의 피로, 무기력감 같은 증상들이 반복됐던 겁니다. 심지어 혈중 염증 수치도 높았던 상태였고요. 향기나는 제품이 늘 곁에 있었던 생활 습관이 결국 그의 건강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60세가 넘는 분들 대부분은 뭔가 특별히 위험한 걸 하지 않았는데 왜 건강이 나빠지나 의문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제품의 사용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쌓이고 쌓여 결국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폐나 간 같은 장기들이 회복력이 떨어지는 지금은 화학물질 노출량을 줄이는 것이 그 어떤 운동보다도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바로 우리 몸이 숨쉬는 공기, 그리고 피부와 닿는 생활용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화학물질은 결코 한 가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 있는 방향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우리 코를 자극하고 폐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물질은 피부를 통해 들어가 혈류를 타고 간과 신장으로 퍼지며 일부는 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입자는 음식과 함께 섭취되거나 물속에 섞여 들어가 소화기관, 내분비계, 심지어는 면역체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결코 한 군데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전체 건강에 걸쳐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가장 간과되고 있는 경로 중 하나가 바로 피부 흡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 후 남아있는 세제 찌꺼기, 방향제가 묻은 침대보나 옷, 가습기 내부에 번식한 미생물과 함께 날아다니는 입자들, 모두 피부를 통해 조금씩 흡수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이 흡수량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 유해물질의 흡수가 훨씬 쉽게 더 깊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지선이 많은 피부 부위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손, 얼굴, 목, 겨드랑이, 복부 같은 부위에서 말이죠. 이번엔 숨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평균 1만 리터, 그중 80% 이상은 실내 공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내 공기엔 우리가 뿌리고, 두고, 켜놓고, 감싸놓은 제품들이 내뿜는 수많은 입자와 화합물이 떠다니고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은 줄어들고 기관지, 섬모의 운동력도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온 유해물질을 다시 배출해내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숨 쉬는 게 불편하다거나 기침이 자주 나고 가래가 끼는 현상이 많아지셨다면 먼저 기관지 건강을 의심하기보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공간의 질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단독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땐 큰 영향이 없지만 서로 섞이게 되면 예상 못한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합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날 욕실 청소할 때 락스를 쓰고 그 위에 세정제를 덧붙이면 소량이더라도 강력한 염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는 눈을 자극하고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입니다. 또한 고온에 가열된 플라스틱이 내뿜는 벤젠 유도체와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존재하는 프탈레이트류 환경 호르몬이 함께 작용할 경우 내분비계 교란, 즉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불면, 식욕 저하, 만성 피로, 소화불량, 두통, 우울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곁에 놓인 생활용품,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조금씩 나빠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과 익숙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도 예민한 사람이나 신경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계기로 한 번만 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분명히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 새집 냄새 이야기를 해볼까요? 새 아파트, 리모델링한 집, 새로 들인 가구나 침대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 와, 새거 냄새네 하며 좋아하시기도 하죠. 그 냄새의 정체는 대부분 포말데하이드, 포르말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1급 또는 2급 발암 가능 물질들입니다. 페인트, 접착제, 마감제, 마루판, 수납장 코팅 등에서 오래도록 휘발되며 공기 중에 퍼지는데요. 이것들이 폐와 간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하루 중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시기 때문에 이 물질들과의 노출 시간이 훨씬 길고 창문을 자주 열지 않거나 공기순환이 부족한 집에서는 하루 종일 독성 가스 안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베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집을 비우고 난방을 한껏 틀어놓은 뒤 환기시키는 방식도 권장됐습니다. 그만큼 새 제품, 새 인테리어, 새 가구 해로운 물질 덩어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은 에어컨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공기청정 기능까지 탑재된 에어컨이 많다 보니 무심코 공기도 정화하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근데 말입니다. 그 필터를 1년 넘게 안 갈았다면 그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오염기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에는 각종 먼지, 곰팡이, 세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쌓입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청소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는 순간 그 독성 입자들이 온 집안에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필터는 오래되면 분해되면서 아주 미세한 가루가 날릴 수도 있고요. 그걸 폐로 들이마신다면 당연히 호흡기 질환, 기침, 알레르기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죠. 2년 넘은 에어컨 필터, 혹시 지금도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꼭 권합니다. 세탁한 옷,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뽀송하고 향기롭죠? 하지만 비닐 포장 그대로 옷장에 걸어두고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라이클리닝에는 클로로포름, 퍼클로로에틸렌 같은 유기용제가 사용되는데 이게 옷에 남아있다가 서서히 휘발되며 방 안에 퍼집니다. 특히 비닐 커버를 씌운 채로 걸어두면 그 안에 있던 휘발성 물질이 벽, 옷장, 공기 중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그 공간에서 보내는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세탁소에서 옷을 찾으셨다면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서 최소 하루 이상 환기시킨 뒤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번엔 조리기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래된 스테인리스 냄비나 후라이팬,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 붉은색 녹처럼 변색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부식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철에 니켈과 크로뮴을 섞어 만든 건데 부식이 시작되면 이 금속 성분들이 음식에 조금씩 섞일 수 있습니다. 조금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먹는 음식에 소량씩 섞이면 결국엔 몸 안에서 쌓이게 됩니다. 또 일부 스테인리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연마제라는 입자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닦아내지 않으면 처음 몇 번의 조리에서 입자들이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은 외형보다 내부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고 기스가 많고 붉은기까지 돈다면 그건 과감하게 교체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체 연료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요즘은 음식점에서도 불 대신
고체 연료를 많이 쓰고 집에서는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요리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문제는 고체 연료 중 일부가 메탄올 기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소주잔 4분의 1만 마셔도 실명을 유발하는 독성을 가진 게 바로 메탄올입니다. 이걸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연기뿐만 아니라 연료가 증발한 기체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기 안 되는 공간에서 식사를 오래 하거나 그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두통, 피로, 눈 침침함이 반복되면서도 원인을 몰라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기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감자나 빵, 고기류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제암연구소에서 2여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즉, 동물에겐 암을 유발했고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빵, 고기를 탄 듯이 바싹 구워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는 조리 시간을 조금 줄이고 노릇하게만 익히는 방향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다 위험하다고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건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한 사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예전엔 괜찮았는데라고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계속 불편함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당신 탓도 제품 탓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이 바뀐 몸의 조건에 맞춰 삶을 다시 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아직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건강이 영원하진 않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당장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한 번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만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매일 손에 닿는 물건,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그걸 바꾸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건강도 다시 따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